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청와대 뒷산은 인왕산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런가요? 북악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북악산. 네. 인왕산도 뭐 맞는 것 같은데, 네. 북악산이 맞네요. 북악산이 맞습니다. 네. 뭐 북악 스카이웨이니까, 네. 뭐 그게 그거겠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네요.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 재판이 있죠. 오늘 재판에도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벌써 6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유동규가 재판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재판보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할 것이고, 뭔가 퍼포먼스를 해서 재판 외에 다른 곳에서 시선을 끌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닥 재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재판에 그 증인 신문에는 상당히 불성실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 재판마다 엉뚱한 퍼포먼스를 벌려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딱 조선일보가 좋아할 만한 적폐 신문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그런 기사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태도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재판 밖에서 다른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온통 언론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유동규의 입을 향해서 관심이 몰리면은 그만큼 자신들한테 부담이 된다. 뭐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재판보다 언론 플레이, 너무도 수상한 검찰과 유동규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 숫자가 조금 횟수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재판하려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은 대장동 사건 재판입니다.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도 법정에서 이 재판부가 걱정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계속해서 재판 진행에 협조를 하지 않고 중간에 자꾸 아프다 어쩌다 하면서 나가버리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질문을 다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하는 것도 사실 앞으로 한 2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정진상 대표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 역시나 뭐 몇 번 남았을 텐데, 그러고 나면은 다시 검찰의 재주 신문이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또 직접 신문한 재판부 직접 신문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예요.
지금 벌써 11월 달이고요. 그 12월 달까지 하더라도 이거 글쎄 재판 이게 증인신문 다 끝날 수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1월쯤에 이 재판부가 갱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절차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재판 절차가 길어져요. 재판부 갱신 절차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글쎄 지금 분위기는 현재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 초기인데 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심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수가 한 400명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마치고 나면 글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2월에 내년 1, 2월에 재판부가 바뀐다면은 그 재판이 한 1년 안에 끝날 수 있다면 뭐 재판부 임기를 좀 늘려서라도 재판을 계속 끌고 가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재판부가 차라리 빨리 바꿔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재판부는 자기가 가기 전에 적어도 유동규 증인신문을 좀 맞춰놓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힘들어 보여요. 게다가 유동규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자칫했다가는 똑같은 질문, 똑같은 신문을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간을 끄는 것 같은 그런 뭐 면모도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유동규 이게 오늘이 6번, 4번째인가 5번째인가 몇 번째인지도 헷갈리네요. 자, 오늘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유동규 증인신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말에 이 조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황하기는 장황하고 뭔가 주변 얘기, 사건의 주변 정황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취지가,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네가 누구를 때렸냐 안 때렸냐 요 얘기만 딱 하면 되는데 때렸냐 안 때렸냐 말은 안 하고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느냐, 그놈이 내 멱살을 잡았단 말이다, 내가 뿌리치려고 했는데 걔가 나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덕분에 내 옷도 찢어지고 어찌되고 다 했었고 내가 코피도 나고 얼마나 내가 승질났는 줄 아냐, 내가 진짜 그놈을 죽이려고 하다 내가 살려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되게 진술을 길게 했죠. 하지만 때렸나요 안 때렸나요? 모르겠죠. 예, 유동규의 진술이 딱 그래요. 물어보는 것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했나요? 안 했나요? 자, 그 얘기를 물어보면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했다면 언제쯤 했습니다. 가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제 보고라는 것은 제가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저 말고도 정진상도 보고를 하고 제가 직접 못 만나면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고서만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를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직접 보고를 안 했다면 정진상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언제 보고했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근데 정말 특이한 거는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공무원 사회에서 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 결정권자한테 보고할 때는 반드시 문서를 가져갑니다. 문서가 한 장짜리든 두 장짜리든 하다못해 반 장짜리든 문서로 보고를 해요. 따라서 보고를 했다면 반드시 문서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유동규는 보고를 했다면서 문서가 없어요. 참 난감합니다. 저는 이 대장동 재판에서 제일 답답한 게
온갖 문서들이 나오는데 왜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는 보고한 문서는 안 나오느냐고. 겨우 보고한 문서라고 나오는데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검찰이 표지 가리를 한 거잖아. 다른 문서에서 갖고 와가지고 표지를 갖다 바꿔 붙인다든지, 예, 표지 가리라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한번 들켜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직접 보고가 된 것과 직접 보고가 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고 안 된 그 내용을 가져와서 보고된 표지를 갖다 붙이는, 예, 표지가리. 군대에서는 말가리라고 그러거든요. 말가리를 한 그런 문서를 뭐 검찰에서 법원에 증거로 냈다가 들킨 사례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동규야. 왜 유동규는 보고한 문서가 없냐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표지가리를 했다는 그 문서 뭐였습니까?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호주 출장 가는 문서잖아요. 호주 출장 가는 문서가 보고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 같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는데 그런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문서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서가 없지?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대대장이 연대장한테 보고를 하러 간다. 그럼 난리나. 보고서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 줄 알아요? 보고서가 몇 번이 바뀌어 막. 미치게 바뀌어. 미쳐 진짜. 몇 번이 바뀌고 프린트 몇 번을 하고 지랄 개지랄. 그래서 내가 그 연대장한테 대대장이 보고하는 그거 보면서 내가 야, 대한민국 군대 망하겠다. 그런 적도 있어요. 아니 무슨 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그리고 대대장 새끼는 지 보고면은 지가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왜 참모들 가지고 달달 볶아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보고 올해도 안 해. 30분이면 끝이야. 그런데 그 보고를 세상에 할 거라고 아무튼 자,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항상 문서가 남습니다. 그 문서 만들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더군다나 유동규가 있었던 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본사에서 독립해 나가 있는 독립사업소 같은 거잖아. 예? 계열사 사장이 본사 회장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져올 거 아니야. 근데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러니까 진술에서 증언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보고했냐라고 하면은 보고했다라고 말 못하는 거야 맨날. 그러면서 계속 딴 얘기를 해. 문서는 항상 없어.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동규가 진술하는 거 보면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규에 대한 이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인신문은 유동규가 과거에 했던 진술을 되짚는 겁니다. 근데 유동규는 과거에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어요. 4단 변환이 5단 변환이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최초 진술, 그 다음에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10월 이전의 진술과 10월 이후의 진술, 2022년도 11월부터 10월 사이의 진술과 11월부터 그 이후의 진술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3단 변화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들어오면 또 틀려요. 김용 부원장 때 한 재판 진술이 틀리고, 김만배한테 가서 한 진술 틀리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서 한 진술 다 틀려요. 실제로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이 오갑니다. 니 지난번에 누구 재판에서는 다른 얘기 했잖아. 니가 검찰에서 말이 바뀐 건 그렇다 치고 왜 재판마다 말이 바뀌냐. 자, 지금 똑같이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 계속 말 바뀌는데 니 재판정마다 법정마다 말이 바뀌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듣는 사람이 헷갈리는 건 둘째치고
나중에는 유동규 지도 좀 헷갈리나 봐.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짜증을 냅니다. 동문서답은 흔히 해왔던 거지만 동문서답을 하다가도 왜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혹은 갑자기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그냥 우왕좌왕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화를 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변호인한테 화를 버럭 내면서 변호인이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얘기하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김만배가 한 말인데 왜 내가 한 말이라고 물어보냐? 라고 말이죠. 글쎄 이런 경우는 솔직히 너무 많아서 아니 원래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굳이 짜증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큰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갑자기 수박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공천학살이란 말이 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뜬금없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유동규가 시작부터 계속 이재명 대표를 시비를 걸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도저히 이재명 내가 못 보겠다. 보고서 진술을 못 하겠다. 이재명 보고 있으니까 숨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대. 그래서 차단막으로 가려줄까? 그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참네 웃기는 놈이 아니야. 지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지가 요즘에 유동규 계속 유튜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유튜브를 하고 들어갔대. 오늘도 유튜브 하고 재판 들어갔어요. 유튜브 지가 슈퍼챗 뭘로 받습니까? 유동규 슈퍼챗은 뭘로 받아요? 이재명 팔아서 슈퍼챗 받잖아. 그런데 이재명 앞에서 대화하는 거는 이재명 앞에서 증인하는 것은 검단수 못 하겠다고? 예. 그거는 지금 유동규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괜히 질에 질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게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직접 신문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애시당초 직접 신문을 못하게 막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공천 학살을 했네, 수박이라고 그러네, 이런 얘기를 막 떠들어댑니다. 오늘 언론에는 이것만 나가요. 유동규가 이재명 때문에 진술을 못하겠다, 숨이 막힌다 이러면서 차단막을 해달라는 등 이딴 소리를 했다는 거하고 갑자기 유동규가 수박 운운하고 공천학살 운운했다. 이것만 오늘 언론에 납니다. 결국 뭡니까? 오늘 유동규는 이거 하나 노리고 오늘 법정에 온 거예요. 이거 하나 하려고 사실 진술하는 증언하는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은 언론 플레이를 위한 뜬금없는 퍼포먼스, 이걸 하려고 했으니 나머지 증언은 얼마나 불성실하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는요, 검찰도 솔직히 똑같습니다. 아니, 검찰이 유동규의 이런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납니다. 단독이래. 동아일보 단독이래. 그러면서 이재명이 김용 재판에 관여한 텔레그램이 확보됐다. 그러면서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대. 근데 이것은 개소리예요. 자, 뭐가 개소리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용 부원장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부터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대. 그 대화방에서는 재판 상황을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변론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다른 게 아니잖아. 재판 어떻게 돼갑니까? 아, 재판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못해? 그거 못해? 그거 못합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랄을 하고 있죠. 검찰이 지랄을 하고 여기에 동아일보가 같이 춤춰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춤춰주니까 오늘 갑자기 이런 기사들이 쫙 퍼졌어.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이 정도도 말 못해? 변호사들한테 가가지고 재판 어떻게 돼갑니까? 아니 그 사람 나랑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 때문에 들어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사람인데 재판 어떻게 돼가요? 물어보지도 못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물어봤다고 텔레그램 대화방이 확보가 됐네. 뭐 추가 증거로 제출했네. 이 뭔 개소리야. 이 정도도 판단할 능력이 기자들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보고 이게 내용이 진짜. 우리 때 이런 자료 이걸 증거랍시고 이걸 취재했다고 가져가잖아요. 그럼 선배들한테 꿀만 맞았어. 이게 이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 표현이 기자들 중에 표현이 이거 얘기 되네, 얘기 안 되네. 이거 얘기 안 된다. 이건 얘기 된다. 기사거리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얘기가 되는 거리가 아니잖아. 아니 그런 것도 이 정도도 못해? 자, 별걸 아닌 거 가지고 별거인 것 양 엄청 호들갑을 떨고 있죠. 검사들하고 조중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자, 문제는요. 이 텔레그램 대화방이 언제 확보된 거냐?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이게 올 초에 올 선거하기 전에 선거 전에 작년 연말쯤에 확보된 거예요. 박모 씨하고 서모 씨라고 김용 부원장과 가까운 그 참모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왜 위증 교사했다면서 붙잡아 가면서 그때 확보한 내용들이에요. 그때 확보한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최근에 새로 확보한 것이냐. 이러니까 검사들 보고 검사들이 개새끼라고 욕먹는 거. 이게 뭔데? 예? 자, 그리고 검사들이 이렇게 개짓거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언론이죠. 딱 보면은 이게 뭔데? 이거 도대체 기사거리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대목인데도 떡하니 기사를 써주니까 검사들이 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헛짓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아무튼 검찰은 어제 오늘 사이에 이런 걸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한다고 오두방정을 떨었어요. 이게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즉 지금 검찰은요, 그리고 유동규는요, 현재 되게 불리한 상황이야.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불리한 기사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불리한 기사를 어떻게든 간에 희석시키려다 보니까 뭔가 엉뚱한 거라도 들고 와서 기사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아니게 이재명이 재판 어떻게 돼가요? 물어본 것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기사를 쓰고 또 유동규는 괜히 지가 뭐라고 공천학살 우는 애. 지가 뭐 출마했나? 지 출마 안 했잖아. 출마 안 대놓고. 그래 공천학살 지가 왜 지랄이야.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심지어 유동규가 김정은까지 운운하면서 김정은도 뭐 합리적인 거냐 뭐 이딴 소리래요. 전형적으로 적폐 언론들이 받아먹기 좋게끔 그런 소재를 던져준 거죠. 그냥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지금 오늘 쇼한 겁니다. 검사들도 쇼하고 유동규도 쇼하고 이게 아니면 지금 할 게 없거든요.
사실 지난주부터 검찰이 이런 짓을 해왔죠. 자, 검찰이 요즘에 그리고 국힘당이 요즘에 밀고 있는 아이템이 있죠. 뭐? 예, 이재명 대표 재판 이거 생중계하라고. 아이고, 네 진짜. 아니, 웃기는 놈 아닙니까? 김건희는 그 공개 소환도 못하면서 이재명은 뭐 공개 재판을 받으라고? 아니, 공개 재판할 거면은 다 공개해야지. 왜 선고만 공개하는데? 예? 안 그렇습니까? 선고를 공개할 게 아니라 진행 경과를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진행 경과는 공개 못 하는데 진행 경과, 진행 과정은 꽁꽁 숨기고 있다가 왜 선고만 공개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개하려면 다 공개해야죠. 예? 심리 과정 하나하나를 다 공개를 하든가 다 생중계 하든가 하지.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날 때쯤에 공개하라고 개지랄이야.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런 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법정에서 계속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김용 부원장들도 마찬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새로운 증거들을 막 꺼내놓기 시작해. 검찰로서는 지금 완전히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걸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방법은 딱 하나.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희석시켜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자, 그 일환으로 오늘 유동규가 생쇼를 한 거고요. 유동규의 생쇼에 앞서서 어제 검찰이 또 생쇼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웃기는지 여러분, 유동규는 오늘도 참 유튜브 방송을 하고 딱 들어왔대. 참, 아유, 내 진짜 씨. 아, 진짜 참, 아유 씨. 네. 이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진짜 지금 뭘 하는 건지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0분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될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지금 내일 모레가 아니군요. 좀 한 일주일 뒤에 나올 그 재판 결과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좀,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적어도 이 선거법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 선고를 못 합니다. 그거는 뭐, 만약에 그걸 유죄 선고한다면 그 판사가 글쎄, 전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요, 계속 추가로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재판 마지막 날에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이 증거까지 포함하면은 너무나도 그 명백한 겁니다. 위증교사도 그렇고요, 선거법 사건도 그렇고, 검찰이 단지 이재명을 괴롭히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으로만 괴롭히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건을 갖다 붙여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 하나 얻어 걸려라. 대장동에서 안 되면은 백현동으로 걸리고, 백현동에서 안 되면은 성남 FC로 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선거법으로 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위증교사로 걸리고, 요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그거,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이것 걸고 저것 걸고 한 겁니다. 누구 말 못하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에 지금 유동규는 같이 설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받아 처먹은 건 유동규가 받아 처먹은 거 아니에요? 지가 다 받았잖아. 지가 받아는 거를 내 거 아니고 이재명 거다라고 누명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고 검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동규가 자기가 추가 처벌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자백을 했다. 뭔 추가 처벌? 지가 받은 거는 다 이재명 거다라고 덮어 씌운 판에 뭔 추가 처벌? 재판 면하지. 예, 바로 그겁니다. 검사들이 또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앞서서 법무부 장관이 희한한 억지 쓰는 거 봤죠? 응? 내 마누라가 내 핸드폰 좀 봤다고 죄 짓는 거냐? 그냥 본 게 아니잖아. 문자 보냈잖아. 지가 윤석열 행세를 해가지고. 그럼 국정농단이잖아. 예, 요렇게 어거지를 쓰죠. 똑같이 어거지를 쓴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건 재판을 할 거리도 아닌 거를 어거지를 써서 재판을 하게끔 만들고 온 겁니다. 이게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누차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 성남 FC 사건도 그렇고요. 성남 FC 그다음에 대북 송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선거법 그다음에 이거 위준교사 이거는 다 생억지 쓴 거예요. 어거지로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으면은요.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글쎄 안 걸리는 게 없을걸요. 당장 선거법만 해도 보세요. 윤석열 우리 마누라는 구약을 다 외운다.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손에 미친 적 없다. 그거 다 걸려야지. 그건 왜 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위준교사 지금 윤석열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증거 조작 아닙니까? 예? 어휴 진짜 아우 걸려면 지들이 더 많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이래서 검사 정권을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검사들이 인간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아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